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다음과 같은 상태라면은 집중해야 합니다. 일은 성실하게 잘 합니다. 실수도 적고 주변도 잘 챙기죠. 그런데 항상 결과는 좋지 않아요. 일은 내가 더 많이 하는데 인정은 못 받고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결정해야 하는데 타이밍을 놓치고 결국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성과는 쌓이지 않고 자신감은 떨어지고 결국 왜 나만 손해보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사례가 딱 그렇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상담을 시작하며 글씨에 이미 모두 나타나 있었습니다. 만약 지금 노력에 비해 성과가 미비한 분들이라면 5분만 집중하세요. 예. 영상을 다 보고 나면 무릎을 탁 치게 될 겁니다. 글씨 하나 바꿨을 뿐인데 성과가 달라지는 비결을 실제 사례와 뇌과학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글씨의 특징에 따른 성향과 기질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누르시고 앞으로 올라오는 여러 사례들을 빠르게 확인해 보세요.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소개할 분은 30대 초반 기획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이분은 상담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일은 열심히 하는데 인정을 못 받는 느낌이에요.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결정을 빨리 못해서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이야기만 들으면 굉장히 차분하고 안정적인 분입니다. 그런데 실제 갖고 있는 기질이나 성향은 달랐어요. 조급하고 감정 소모가 많고 사람 관계에서 반복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부분은 글씨에서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이분 글씨는 굉장히 흥미로운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먼저 장점부터 보겠습니다. 이분의 글씨는 행간이 넓었어요. 이건 필적학적으로 타인을 배려하는 성향, 신중한 판단, 실수를 줄이려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일을 꼼꼼하게 처리하는 분이었습니다. 또 하나 미음이 닫혀 있는 구조입니다. 이건 금전 관리 능력, 현실적인 판단, 안정적인 선택과 연결됩니다. 즉, 이분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믿고 맡길 수 있는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문장이 수평을 유지합니다. 감정에 크게 흔들리지 않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는 힘이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보면은 굉장히 좋은 인재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첫 번째 자간이 불규칙합니다. 이건 감정 기복이 심하고 인간 관계에서의 피로를 잘 느끼고 그로 인해 스트레스가 누적되는 성향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이분도 사람 때문에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었어요. 두 번째 좌측 여백이 점점 넓어지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신호입니다. 시작할 때 조급함, 빨리 결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 성과에 대한 부담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추진력은 좋은데 중간에 생각이 많아지고 결국 마무리가 늦어집니다. 이게 반복되면은 타이밍과 기회를 놓치고 결국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게 됩니다. 세 번째 띄어쓰기가 넓은 편입니다. 이건 생각의 여유, 자유로운 판단을 의미하지만 상황에 따라 거리감, 자기 중심적인 판단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음. 결론적으로 보면 이분이 겪고 있는 문제는 모두 관계 속 스트레스, 결정 지연, 기회 손실이 전부 글씨 구조에서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건 능력 문제가 아니에요. 스스로 자책만 하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반복되고 있는 행동 방식이 글씨에 그대로 남아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계속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에게는 세 가지 방향으로 기운 서체를 제안해 드렸어요. 집중 유지, 감정 균형, 자기 기준 강화. 이 세 가지입니다. 구체적인 글씨 구조는 개인 맞춤 영역이라 공개는 어렵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조급함을 줄이고 감정 소모를 낮추고 결정을 빠르게 만드는 방향으로 점차 바꾸는 겁니다. 약 한 달 정도 적용한 뒤 이분이 가장 먼저 느낀 변화는 이거였습니다. 사람 때문에 덜 힘들어요. 그리고 불필요하게 신경 쓰는 일이 줄고 결정을 미루는 횟수가 줄고 업무 속도가 안정적으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특히 중요한 변화는 타이밍을 놓치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작은 결정들이 쌓이면서 업무 평가가 좋아지고 상사 피드백이 달라지고 본인 자신감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갑자기 능력이 좋아진 게 아닙니다. 글씨로 인해 뇌가 바뀌고 선택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송을 씨는 단순한 기록이 아닙니다. 글씨를 쓸 때는 전전두엽과 운동 피질이 동시에 작동해요. 그리고 반복되는 글씨는 그대로 뇌에 저장됩니다. 그래서 글씨를 바꾸면 뇌가 바뀌고 선택이 바뀌고
결과가 바뀌는 겁니다. 좋은 문장이나 긍정 확언을 송글씨로 쓰면 좋다고 하잖아요. 글씨체까지 그 방향으로 바꿔야 완벽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모두 글씨 얘기를 안 하는 부분이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뇌는 손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애기들 두뇌 활동 좋아지라고 손으로 만지고 노는 장난감 사주잖아요. 손을 꼼지락 거리면서 성장하는 아이들을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손의 움직임을 바꾸면 뇌도 점차 변하게 돼요. 기운서체는 이런 원리예요. 막연히 글씨를 바꿔서 운이 달라진다면 거짓말이죠. 정확히 뇌과학에 근거한 행위라는 겁니다. 일이 잘 안 풀리거나 좋은 일이 많이 생기길 바라면서 계명도 하고 사주도 보잖아요. 오히려 글씨는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변화잖아요. 효과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일이 잘 안 풀려서 변화가 필요하다면 안 할 이유가 없죠. 변화가 필요하다면 글씨부터 바꾸세요. 지금 무료 상담을 받고 기운서체 컨설팅을 신청하시는 분께는 상담 후 적절한 혜택을 드리려 합니다. 하나만 기억하세요. 변화는 실행 없이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는데 뭐가 변하겠어요?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 무료 상담 바로 신청하세요. 무료인데도 망설이면 굳이 말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소통에 문제가 있어서 고민인 분들이라면 아래 영상의 실제 사례를 참고해 보세요.